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을 할 수 있다와 곱셈의 계산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총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까요? 다음 물음에 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화면에 다음과 같이 곱셈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적절한 규칙을 찾아서 밑에 빈칸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찾아서 빈칸을 채워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규칙을 찾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주어진 곱셈들을 비교해 본다면 주어진 곱셈에서 3에 곱해지는 숫자가 1씩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결과가 3씩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1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0에서 3만큼 줄어든 것이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0에서 3만큼 줄어든 것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1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역시도 3만큼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것 역시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또한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곱셈들 중에서 적절한 규칙을 찾아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까요? 생각이 잘 나지 않는 친구들은 앞에서 찾았던 규칙과 비교하여서 찾으면 조금 더 쉽게 규칙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들 잘 찾아보셨나요? 네, 앞에서 했던 것은 뒤에 곱해지는 수가 1씩 줄어들었었는데, 화면에 보이는 곱셈들은 앞에 있는 수가 1씩 줄어들고 그 결과가 3씩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에서 마이너스 1로 1씩 줄어들었을 때 0에서 3씩 줄어든 그 결과가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 마이너스 3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1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3만큼 줄어들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음수 곱하기 양수를 하게 되면 음수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곱셈들 간의 규칙을 한번 찾아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까요? 네, 앞선 예들과 동일하게 규칙을 찾아주면 다들 쉽게 규칙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2에서 1로 1에서 0으로 1씩 줄어듦에 따라서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3이 되었고 마이너스 3이 0이 되었습니다. 이때 모두 3씩 증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0에서 마이너스 1로 1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0에서 3만큼 증가하게 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결과가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1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3에서 3만큼 증가한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음수 곱하기 음수를 하게 되면 양수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견한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이렇게 따로따로 4가지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계산할 때마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서 그 결과가 양수가 나오는 것은 곱하는 두 수의 부호가 같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양수 곱하기 양수를 하거나 음수 곱하기 음수를 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결과가 양수가 나오고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인 값이 두 수의 곱셈의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서 음수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음수 곱하기 양수, 양수 곱하기 음수, 즉 부호가 다른 두 수를 곱한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때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이 이 두 수의 계산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그 결과는 항상 0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두 번째 학습 목표인 곱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을 떠올려 보며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어 놓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문제를 잘 풀어 보았나요? 그러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러스 5 곱하기 플러스 3의 경우에는 두 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두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플러스 15가 되겠죠. 두 번째로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5의 경우에도 두 수의 부호가 같은 수의 곱셈이기 때문에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경우 두 수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죠. 네 번째 역시도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은 두 수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두 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두 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결한 문제를 통해서 플러스 5 곱하기 플러스 3과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5의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의 결과도 같았으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의 결과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곱하여도 그 결과가 같았기 때문에
이를 곱셈의 교환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덧셈에 대한 계산법칙을 배울 때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그것과 연관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더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화면에 보이는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어 놓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문제를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문제를 잘 해결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풀어본다면 우리는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 곱하기 플러스 5는 마이너스 3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식을 계산해 본다면 중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5를 계산해 주고 이를 간단히 하면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앞에 두 수 또는 뒤에 두 수를 먼저 곱한 후에 나머지 수를 곱하여도 그 결과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이를 곱셈의 결합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찾아본 곱셈의 계산법칙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수 A, B, C에 대하여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란 두 수를 곱할 때 곱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그 결과가 같다라는 계산법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란 세 수를 곱할 때 앞에 있는 두 수 또는 뒤에 있는 두 수를 먼저 곱한 이후에 나머지 수를 곱하여도 그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우리가 덧셈에 대한 계산법칙을 배울 때 주의했던 것처럼 곱셈에 대한 계산법칙 역시도 곱셈에 대한 계산법칙이기 때문에 그냥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아니라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합법칙을 통해서 세 수의 곱셈에 대한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곱셈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운 곱셈의 계산법칙을 활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화면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을 활용하여서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을 마이너스 7 곱하기 플러스 2로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을 활용하여서 부호가 같은 수들끼리 먼저 곱셈을 해준다면 우리는 플러스 35 곱하기 플러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플러스 70이 됩니다. 따라서 곱셈에 대한 계산 법칙을 통해서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곱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항상 0이 된다라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곱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도 배워보았는데 세 수 A, B, C에 대해서 곱하는 수의 순서를 바꾸어 주어도 그 결과가 같다는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배워보았고 세 수의 곱셈에서 앞의 수를 먼저 곱하고 나머지 수를 곱하거나 뒤에 수를 먼저 곱하고 나머지 수를 곱하여도 그 결과가 같다는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때 덧셈에 대한 계산 법칙과 동일하게 곱셈에 대한 계산 법칙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